제일 중요한 건 성격이에요. 맞아요? 물어요. 그냥 다 맞대.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성격이 안 좋으면 못 만나요. 맞아요? 그쵸. 다 맞다 그래요. 맞지. 그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 성격이 궁금하려면 아,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시작은 여성들이 훨씬 따져요. 뿅 하고 이 하트가 씌이는 순간 나머지 걸 다 안 봐요. 남성분들은 뿅 하는 기준이 낮지만 그 뿅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시작이 다가와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현실적인 대답을 다 해주시네요. 뭔가 빼는 게 없네. 그게 사실이니까. 일단 궁금한 게 결혼정보회사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소개팅이라든가 미팅 같은 거를,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결혼정보회사가 낀다라는 거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안 낼 수는 뭐 무료봉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데, 결혼이라는 거는 거기에 돈을 쓰는 게 약간 좀 그렇다 생각하시는 분은 소개팅이나 미팅으로 많이 가신단 말이죠. 네네. 결정사까지 찾아가신 분들은 혹시 어떤 사람들이고 주로 어떤 남녀분들이 이용하시나요? 일단 결혼정보회사가 돈을 내고 사람을 만나는 거다라기보다 소개팅 시켜주기 전에 꾸준하게 계속 누군가가 나한테 밀착으로 붙어서 계속 소개팅을 프로필 보내주고 이 사람 만나보세요 해서 또 주고 일정 잡아주고 그런 걸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매니저 개념,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연예인 매니저처럼 나한테 붙어서 소개팅을 계속 시켜주고 잡아주고 다음 프로필 또 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선입견이, 첫 번째는 대단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아, 그렇죠. 고스펙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있을 것이다. 그래 놓고 네네. 두 번째, 막상 자기가 가입을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가고 싶진 않아. 소개팅을 못 받는, 떨어지는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난 사람들만 네. 있을 것이다. 또는 좀 부족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둘 다 있고요. 네. 중간이 제일 많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요즘 뭐 다 바쁘고 하니까 편하게 소개받고 싶어서 오시는 거지,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을 줄이고 찾는 싶어서. 분들도 일반 사람들이다. 그렇죠. 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혹시 그러면 결혼정보회사 찾는 분들이 연령대는 좀 어떻게 되고, 과거랑 비교해서 연령대는 뭐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왠지 제 생각에는 과거 대비해서 낮아지긴 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결혼정보회사 평균 연령층은 한 10년 전쯤에는 여성분들 30대 분들 가장 많았고, 남성분들은 30대 중후반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려졌다기보다 저희 회사가 연령층이 낮아진 거고요. 왜냐면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편하게 결혼정보회사가 별로 부담이 없는 곳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늘어서 저희 가장 어린 회원분은 지금 02년생 분도 계시고요. 02년생이에요? 네. 02년생? 내가 지금 82년생인데 20살 어린 거. 22살인데? 네, 22살 성인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진 않고, 90년대생 분들이 지금 여성분들은 가장 많은 것 같고, 남성분들은 80년대생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90년생이 벌써 34살이에요. 그래서 30살을 기점으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여성분들은 그 나이대에 가장 많이 지금 여전히 활동하시는 것 같고, 다만 많이 어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사회초년생이 된 분들도 많이 문의를 하고 있다.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 어떤 원인과 관계없이 좀 더 젊어진 건 맞나요? 그렇죠. 그럼 요즘 2030이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찾는 이유는 뭐죠? 옛날과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훨씬 더 뭔가 현실적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막 다 따져서 결혼정보에서 찾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형에 대해서 아무나랑 결혼하기는 싫다, 뭐 그러면서 자기가 편하게 그 이상형에 맞춰서 소개받으려고 오시는 거지, 뭐 재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나 어디서나 다 따집니다. 그리고 소개팅으로만 만난다, 미팅으로만 만난다 해도 아무것도 안 따지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따지죠. 다 따지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따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따지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 편하게 소개를 받고 싶어서 오는 거다. 어떻게 보면 소개팅도 미팅도 뭐 조건들을 안 보는 사람이 없는데, 좀 더 그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조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정사에서는 저 사실. 신원을 정확하게 인증하는 것도 맞고,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냥 친구들은 우리가 어쨌든 비용을 받고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멤버십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프로필을 발송해드리고 만남을 주선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게 편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사에서 보는 이제 결혼의 적정 마지노선 나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데이터 제가 지금 다른 가연이라는 데서 만든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 정년기는 남자는 34.61세, 여자는 34.47세예요.
중에요. 사실 연령이 보통 제가 알고 있기에 남자가 조금 더 많고 여자가 좀 더 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의 여기서는 비슷하게 나와요. 이상적. 아, 이상자. 저게 이상일 뿐이다. 네. 실제 현실은 어떤가요? 실제 현실도 결혼하시는 분들 나이대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질문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이제 좀 힘든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 살부터냐. 있죠. 솔직히 있지 않나요? 남자든 여자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솔직하게 본인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왜냐면 내가 나이가 많아도 결혼 안 한 사람은 계속 있긴 있고 있죠. 어차피 뭐 재혼도 다 포함한다고 하면 정말 나이는 없지만 아, 이게 그거군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은데 너무 어린 사람 상대방을 원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군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네.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여성분들은 나이가 많은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본인이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러분, 이거는 남녀 동일한 답변입니다. 동일한 저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연하는 한 5살, 위로도 5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40대 초반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근데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남성분들은 40대 초반 여성을 만나고자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남성분들은 40대 후반이 지나도 아직까지 자녀 생각을 해요. 난 그래도 자녀를 낳고 싶어요. 하면 이제 40대 여성분들을 배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물리학적으로. 좀 힘든 나이대이니까. 그래서 40대 초반 여성분들이 원하는 남성분들이 40대 초반의 여성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 남성분들이 출산 가능한 여성들을 원하는데 30대 중반의 여성분들은 40대 후반의 남성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본인이 원하는 이성이 그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40대 중반의 남자, 그 다음에 뭐 여성분도 나 40대야. 근데 젊은 남자,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있으면 그 나이를 극복합니까? 우리 연예인으로 치면 가능할 수도 있죠. 한고은 씨 40대 초반에 결혼하셨는데 30대 중반 남성분과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뛰어넘을 만큼의 정말 외모가 너무 훌륭하거나 남성분들도 40대 후반이지만 정말 많이 뛰어나서 30대 중반의 여성분도 좋아요 하는 정도의 재력과 외모를 가지고 있으시면 뭐 가능은 한데 그게 사실 일반 평균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결정사 인터뷰에서 오늘 뭔가 이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다른 질문이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결혼정보에서 이제 등급표라고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인터넷에서 많이 보잖아요. 지금 화면에서도 뜨고 있는데 결혼시장 뭐 직업 등급표, 뭐 소개팅 어플 회원 등급표 돼 있는데 항상 상단에 보면 뭐 김현장 변호사 이런 것들이 체크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뭐 다른 커플 매니저분들 인터뷰하는 거 봐도 이런 거 없다 라고 하는데 진짜 없는 거는 맞는지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되는 게 결혼정보회사에서 아무리 등급이 없다라고 말해도 모든 댓글은 사실은 있잖아. 이게 대부분인데 그 멘트 자체가 등급표가 있는 게 나쁜 거고 등급표가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등급표가 없어요 라고 하면 뻥치지 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등급표가 있는 게 왜 나쁜 것이고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사실 있으면 저희 너무 편해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타당하게 본다면 어쨌든 여기 있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직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어쨌든 그분이 노력을 통해서 얻은 보상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다고 좋게 표현하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등급표가 있으면 등급끼리만 매칭해주면 되니까 뭐 사실 뭐 인력도 필요 없고 너무 편한데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서 표를 못 만드는 것 뿐이거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등급표로는 정말 직업으로만 등급을 매겼잖아요. 두 개 다 이제 직업으로만 등급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산과 있고, 차량도 있네요. 직업만 좋다고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등급표가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고 제가 말했지만 자 여기 1등급에 다 나와 있는 곳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모가 자기 기준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다시 또 외모가 등장하는 건가요? 안 만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 이걸로 하면 너무 편하죠. 직업만 보지 않고 사실 이거보다 종합적으로 보죠.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등급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정말 한 과목만 보지 않아요. 이거 한 과목만 나와 있는 것 뿐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외모도 보고 성격도 당연히 보고
직업도 보고 집안도 보고 종교도 보고 출신 학교도 보고 다 어느 정도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다 본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등급표가 의미가 없을 뿐이지 등급표 만들려면 뭐 모든 등급을 다 해서 1등급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그거 안 보는데 하는 사람한테는 이 등급표가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등급표가 어쨌든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단 말이죠. 네네네. 이거는 그럼 뭐 누군가가 음모론을 펼치기 위해서 뭐 퍼뜨린 거예요? 이게 뭐 하나하나 수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네. 자신을 등급에 맞춰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한국 사람이 특히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수능 등급표처럼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세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학교로 등급을 매기면 너무 쉽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등급표에 넣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만든 거지.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등급표 그럼 자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만들어 줬어요. 한 개만 보지 마. 모든 항목 다 본인 외모 냉정하게 몇 등급 자기가 측정해봐. 뭐 딱 뭐 멀리 갈 것도 없다. 측정해보고 직업 그리고 연봉도 그 우리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봉으로 등급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매겨보고 다 해서 나누기 해봐라. 그럼 그게 당신의 등급이다. 매겨보니까 좋아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등급을 매기려면 매기겠지만 그 등급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매기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 한 개는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직업, 뭐 하나로만 된 등급표는 없지만 어쨌든 결정사에서 고객이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대략적인 등급은 저는 비슷하게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수, 미안가드, SABC도 있으면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랑 맞춰줄 테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나이에서도 나이가 많은 남자가 나이가 너무 어린 여성분을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안 오나면 매칭해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등급이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은 이거는 이런 일이 너무 다사다반으로 일어날 테니까. 그건 선호도에 따라서 나눠져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걸 선호하는지. 정말 가끔 어떤 남성분들은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난 여성분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선호도에 맞춰서 일단 AI가 1차적으로 선별을 다 해주고요. 리스트업을 다 이제 그분들을 다 소팅을 해준다고 하죠. 선별을 다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천 대상자를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등급을 진짜 매길 수가 없어서 안 매기는 거지. 누가 봐도 쟤 진짜 누가 봐도 이거다 하면 뭐 그게 1등급이죠. 뭐 등급이 따로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렇군요. 자, 여기 또 나와 있는 자료가 2022년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이에요. 남자 이제 여기 키 나와 있고 여자 키 나와 있고 뭐 소득, 자산, 연령, 학력, 직업, 중요사항 있는데 이거는 좀 공감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현업에 계시니까. 이것도 역시나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건 평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네요. 네, 좋네요. 이게 실제 현실의 데이터보다는 좀 높은 편인 건가요? 현실의 데이터보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낮아요. 아, 회사 기준으로는 낮다. 연봉은. 근데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은 연소득이 막 10억 단위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연소득이 더 낮은 분들도 있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훨씬 더 높더라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이 정도면 근데 이게 나이대가 몇 살이죠? 나이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여기 나이대는 뭐 2.1세 연상, 연하 이렇게만 나오네요. 연소득은 지금 이거보다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 뒤에는 이제 결혼에 실제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입니다. 아까 데이터보다는 낮네요, 키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령은 남자는 37세, 여자는 네. 33.9세, 연봉은 남자가 6,500, 4년제 대학 졸업, 일반 사무직 175.3, 서울 경기 수도권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건 좀 공감하시나요? 네, 요 정도가 결혼을 많이 하신 커플들의 평균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제가 포함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좀 이게 남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조건들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연봉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은 조건인 게 있어요. 그게 여성분이 좀 더 나보다 나은 남자를 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정확한가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저보다는 나은 사람 프로필로 봤을 때 그걸 원하긴 하는데 남성분들은 그런 걸 원하진 않고요. 아, 진짜요? 남성분들이 저보다 연봉 높은 사람이 하는 분들 뭐 진짜 간혹 있지만 잘 없고요. 그거보다는 대신에 연령층이 낮잖아요. 나이도 스펙입니다. 네. 나이도 스펙이다. 나이도 스펙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중요사항에 성격이 제일 우선순위 1순위예요. 1순위. 저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솔로 지옥이라든가 기타 등등 한승 연애도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첫 번째 성격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저도 주변에 뭐 이성들 뭐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하는데 보면 성격이 정말 1순위라고? 나중에 결혼 생활로 가면 1순위가 되는 건 확실한데
1위라인데 그 전에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또 1순위라 돼 있어요. 요거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저도 상담을 해 똑같이 말하는데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성격이에요. 맞아요? 네. 물어요. 그냥 다 맞대.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성격이 안 좋으면 못 만나요. 맞아요? 그렇죠. 다 맞죠. 맞다 그래요. 맞지. 그건 네. 맞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 성격이 궁금하려면 아,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성격만 좋다고 아무도 안 만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이 것들이 채워져야지. 다 좋아야 성격이 궁금하다. 한마디로 나머지는 취업으로 치면 서류 전형. 맞아요. 성격은 일차. 사실 만나야지, 연애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면접.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최종 심사는 성격으로 되겠지만 네. 일단 나머지 사항들이 정말 내 이상형이 아니다라고 하면 성격을 알아보려고 하질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1부 영상의 마지막 질문을 좀 시청자분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질문을 네. 좀 들어볼까 하는데, 그럼 지난번에 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출연하셨죠? 아, 네네네. 불리아님이 지금 결혼을 했고 애가 있지만 그냥 가정을 할 거예요. 외모 이미 보셨으니까 직접. 네네네. 키도 뭐 네. 성격도 네. 대략적인 뭐 자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경제력이 뛰어난 것도 알고 할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솔로야. 지금 나이가 41살이거든요. 딱 여기 시장에 찾아온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 그분은 어느 정도 등급? 제가 등급 없다고 했나요? 1등급. 왜? 이 이유가 뭐죠? 나이 때문에 조금 나이가 지금 조금 올라가긴 있는 편이다. 했지만 키가 186 정도 됩니다. 네, 185 넘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외모도 잘생겼죠. 많이 멋있으시고 네네. 학력도 사실 뭐 나쁘지 않으시고 아, 인서울 학력, 4년제 네, 나오셨으니까 네, 좋으시고 맞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지금 사업 운영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수입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목소리도 좋으세요. 아, 네네. 지금 그래서 제가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네, 성격 괜찮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그럼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하고 사실 너무 프로필러는 사실 너무 좋죠. 너무 좋다. 부럽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또 재미없으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저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여러분 없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가정입니다. 아까 불량도 가정이니까. 저는 여기 찾아왔어요. 저 보셨잖아요. 불량님과 뭐 비슷한 것들도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책 낸 것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네. 저는 딱 찾아왔을 때 등급 아까 거기 1등급이라며. 1.5요. 왜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요? 왜냐면 제가 들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뭘 들었는데요? 네, 지금 자산이 어마어마하시고 예. 이상형이 또 크게 까다롭지 않다고 얘기를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여성이 정말 사실 20대 막 초반 여성 원한다 그러면 등급이랑 상관없이 네, 가입 조금 힘드시다라고 솔직하게 네네. 말씀드릴 것 같은데 보는 기준이 막 엄청 까다롭지 않고 네. 정말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로 보면 못 만날 분이 없죠. 네. 음. 아니 근데 불란님 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1등급이었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 하면서 1.5등급이에요? 아니 평가 기준이 너무 다른데? 아니 거기는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키, 외모, 뭐 그다음에 목소리, 그다음에 자산, 경제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근데 김 작가님 별로 까다롭지 않다고 사랑을 따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5등급? 가장 큰 차이는 외모인 것 같은데. 사람마다 보는 거 다르니까요. 이 외모는 결혼 시장과 연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외모가 결혼 시장에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 궁금해요.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어요? 네, 많이 높아졌어요. 왜요? 뭐 과거 대비해서? 사실 과거나 예나 지금이나 뭐 진짜 그 고조선으로 넘어가도 네. 남성분들이 여성을 볼 때 외모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뭐 변함이 없지만 그렇죠. 지금은 여성분들이 남성을 볼 때 외모를 제일 먼저 보겠다 하는 분들도 심지어 늘어났고 그게 아니더라도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딱 해서 남자는 여성분 가장 중요하게 많이 보는 거 딱 5가지만 그냥 개인적인 이제 이 수많은 커플이 매니징 하고 난 다음에 느낀 거. 남자가 여자를 볼 네, 때요. 5가지. 나이, 외모라는 게 뭐 키가 될 수도 키, 있고 몸에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된 거고 그 다음은 요즘 많이 듣는 얘기는 학력. 학력. 그리고 나서는 성격. 성격은 사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죠. 어디도 안 들어갈 수 네, 없죠. 성격은 안 들어갈 수 없고 나머지 하나?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더 이제 파고 들어가서 나이, 외모, 학력, 성격이며 퍼센티지를 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나누실까요? 근데 이게 외모가 정말 출중하고 나머지 프로필이 다 정말 좋다고 하면 나이를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이게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나이는 정말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나이를 얘기해 주면 나머지 프로필보다도 뭐 학생이어도 되고 뭐여도 되고 다 괜찮고 사실요 남성을 탓할 게 없는 게 저도 상담을 하잖아요. 네. 어린 여성과 상담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왜요? 상큼해요.
네, 진짜로. 진짜. 정말, 우와,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아졌어. 이러면서 올라오거든요. 상담 끝나고. 일단 그 여성분들은 막 재고 따지지도 않지만, 재고 따져도 되게 귀여워요. 현실을 많이 모르고 따지는 거라서 귀엽고. 뭐 세상에 쓰디쓴 경험을 네, 덜 했기 그런 게 때문에. 없고. 그땐 때가 덜 탔다. 확실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20대 초반 여성을 만나서 결혼정보회사를 온 분들 중에 막 침울하고 시크하고 다크한 여성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이가 근데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조금씩 있고.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럼 여성분이 남자 보는 것 5가지. 여성분이 남자 보는 거. 네. 요즘 그냥 얘기 많이 하는 성격 당연히 기본. 기본. 키. 키. 키를 그렇게 얘기하시고. 학력, 자산. 4가지인데요. 네, 4가지. 외모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 키가 외모인데. 키, 외모. 네. 외모, 학력, 자산, 성격이네. 그쵸. 남성분들은. 나이는요? 아, 나이 들어가죠. 나이 여자는 그럼 들어가는데 5개인 건가요? 나이, 마지막 외모, 학력, 자산, 기준인 것 성격. 같아요. 아, 나이가 베스트는 아니, 그게 최우선은 아니다. 어린 남자 좋아하는 여성은 잘 없어요. 한마디로 남자는 여자의 나이를 좀 많이 보지만 여성은 남자보다는 좀 덜 보는.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나이를 본다라고 하는 기준은 30대 후반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린 남성을 좋아한다고 하지, 사실 20대 여성분들이 와서 저보다 어린 남자요 라고 하는 여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나이는 나이가 든 여성들한테는 좀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본인 나이가 어린 여성분들은 뭐 나이 차이는 크게 신경을 안 쓰죠. 근데 방금 남자와 여자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네요. 뭐예요? 남자는 여자의 자산을 안 보네요. 그러니까 뭐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겠지만 어쨌든 주요에서는 안 봐요. 네, 그게 이거 어떻게 된 않죠. 일이죠? 여성분은 지금 자산이 3순위 안 들어가죠? 들어가죠. 소득이든 연봉이든 뭐 그렇죠. 자산이든. 뭐든 들어가죠. 이건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나이와 자산을 이제 바꾼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의. 어쨌든 불나님은 저한테 술 한잔 사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제 면전 앞에 있어서 2등급인데 1.5등급으로 살짝 올려준 것 같고, 저 키가 170인데 그러면 등급 낮아집니까 조금? 네, 부럽네요. 그래요? 근데 키가 더 커 보이시는데? 그쵸? 조금 네. 그러니까 네. 크진 않은데 172보단 커 보이죠? 네. 아니야, 70, 한 5? 이 정도 보여요. 네, 예. 비율이 좋으신 걸로. 아닙니다. 왜요? 그거 중요해요. 비율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 여자친구가 저보다 다리가 깁니다. 제가 키가 6cm 정도 더 큰데 여자친구가 이제 하반신이 저보다 더 다리가 길다는 거는 여자친구 자랑. 아니죠. 뭐 저를 자학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등급이 아마 방금 1.5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30대 남녀들이 요즘에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결혼을 못하고 있고 나이대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지금 뭐 헬조선, 뭐 한국이 어쩌고 결혼이 힘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할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고요. 아무리 못해도 반은 하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힘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도 맞다. 이제 그것도 좀 꼭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근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슈가 될 뿐이다. 결혼이 힘들어진 이유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50%나 결혼을 하지만 50%나 또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경제적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갑도 그렇고 막 준비를 다 해서 다 갖춰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주변에서는 어떻다 하더라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춰지지 않으면 결혼을 자꾸 미루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혼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결혼 준비 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남녀 기준은 뭐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진짜 결혼 준비는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게 기본인데 그거 없으면서 자꾸 결혼하기 힘들다. 뭐 준비가 안 되었다. 있니 결혼할 사람?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 준비라고 하면 뭐 진짜 뭐 집도 있으면 좋고 차도 있으면 좋고 번듯한 직장도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결혼 준비라는 건 정말 결혼할 마음과 결혼할 사람인 게 다인데 너무 다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준비 뭐 있겠어요. 결혼한 사람이나 있니? 이거부터 묻고 싶다. 대표님 결혼하셨나요? 안 했어요. 전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결혼정보회사 대표님이시면 거기서 골라서 모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결혼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히 회사의 비즈니스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이런 거 안과 선생님이 안경을 끼고 라식 수술을 하는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제가 최근에 치과를 갔었는데 네. 교정 전문 치과였는데 네. 원장님 교정 안 하시고 치아 다 삐뚤삐뚤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회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겠구나 아. 생각했는데 저랑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을 위해서 남녀가 꼭 준비해야 하는 거 한 3가지 정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자친구 있니? 남자친구 있니가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고. 근데 여기서 이상형이 낮다 높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이성이 네.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성과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난 이제 앞으로 잘 살 것이다. 그런 마음과 정말 비전이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여성분들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네. 결혼할 사람과 그런 뭐 자존감 이런 게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상형이 까다롭다면 네. 이제 다 갖춰야죠. 자기가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만약 이상형이 내가 높아, 이상형이 높다는 네. 기준은 현실의 나보다 네.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을 네. 찾는다던가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분들도 나는 조건 안 보는데 외모만 보는데 그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나이만 거죠. 보고 외모만 본다고 하는 건 거죠. 보는 거고 내가 바라는 이성상이 네. 까다롭다면 뭐 집도 있으면 좋고요. 네. 좋은 차 타시면 좋고요. 직업도 좋으면 좋죠. 근데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외모 관리기 때문에 네. 제가 외모를 관리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좋은 이성을 만나고 싶을 만큼 네.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갖추면 갖출수록 다 좋죠. 뭐 외모 지금 얘기 또 해주셨으니까 남자는 특히 이런 건 좀 관리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뱃살 관리, 처진 엉덩이와 뱃살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네. 사실 남자는 어깨 넓으면 여자들이 다 뭐 마른 사람한테 멸치라고 하는 건 말라서가 아니고 어깨가 좁고 말랐기 때문이고요. 네. 키가 크고 가신 분들도 배 나와도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푸근한 있죠. 스타일 좋다. 어깨가 넓으면 다 이게 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깨 넓기가 쉽지 않죠. 운동 그렇죠. 열심히 하죠. 부인님 어깨 넓은데. 근데 작가님도 어깨 넓으시대요? 좁진 않다 정도입니다. 아유, 넓으면 그 정도면 자, 그럼 충분하다. 여성분은요? 여성분들도 외모 관리 하셔야 되죠. 본인 나이처럼 보이는 거면 네. 안 된다. 관리해야죠. 본인 나이보다 더 어려 보여야 되나요? 네.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먹고 있는 30대 분들은 외모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성상이 까다롭지 않으면 남자친구만 있고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다 결혼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상형이 높다면 네. 외모 관리 하셔야 되고 본인도 직업 좋으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남자분들이 이제 결혼정보회사까지 찾아왔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나이와 외모가 가장 중요한 4가지 중 2가지였으니까 굉장히 외모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정보회사니까 뭐 피부는 어땠으면 좋겠고 몸매는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할 것 같은데 혹시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좀 있나요? 뭐 피부 안 줘도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여성을 안 본다라고 하진 않는 것 같고 음. 그냥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귀여운 스타일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또 키 크고 화려한 스타일 좋다고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이러나 저러나 예쁘면 돼요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외모? 스타일을 따지긴 하지만 그냥 누가 봐도 예쁘네 하는 분들을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만날래요 하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남자는 역시 곧 죽어도 10대, 20대, 30대 다 외모가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현실이다. 현실이라는 거. 사실 본인도 그러면서 네. 또 예전에 뭐 소개팅, 미팅 같은 거 해볼 때 지금 과거를 추억해보면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외모 안 중요하다 하는 사람은 네. 그만큼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있는 분이지 외모가 안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건 내가 너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 너무 예쁜 아. 사람을 찾진 않아. 이거지만 못생겨도 좋아. 못생긴 사람이 좋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내신 책에서 연애나 결혼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고. 이게 이제 각자의 눈높이만큼의 사람이 아닌 자기보다 나은 사람 찾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요. 나은 사람 찾아도 되는데 어리면. 여성이 어리면. 나은 사람 찾을 수 있죠. 본인이 학생이라도 뭐 직업 좋고 능력 좋은 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기준은 30대 이상이 지나갔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대 여성분들은 나이 차이를 최대한 적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33살이건 30살이건 37살이건 30대까지요. 막 이렇게 줄여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눈이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린 여성분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원하지 않는 약간 그렇게 돼버려서 30대 중반, 중후반의 분들이 서로 니즈가 다르다.
그 나이 때 분들이 결혼이 쉽지 않은 게 있군요. 아니, 나이만 보면 괜찮거든요. 나머지 다 보니까. 그러면 눈높이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될까요? 이게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할 때 남자든 여자든 예를 들면 이제 대표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맞는 게 예를 들어 그냥 등급이 있다 칠게요. B인 사람이 예를 들어 있다면 B를 맞춰주면 좋아하나요? 아니면 싫어하나요? 뭔가 눈높이라고 하면 저는 저랑 비슷한 사람을 딱 연결이 되면 서로가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서로가 비슷한 사람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안 하는 경우는 자기가 그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서부터 메타 인지가 일단 눈높이 안 되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랄까 눈높이를 맞춰 드리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막상 소개해주면 이 사람이 저를 만나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만난들? 또 싫어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네. 많아져요. 막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부족한 네. 프로필의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정도는 주변에도 많아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훅 건너가서 또 좋은 사람을 해주면 이 사람이 저를 만나요? 왜요? 어쩌라고. 저 안 그래도 그 연결되는 시청자분들 이제 인터넷에 제가 댓글을 몇 개 봤는데 나 결정사 가입한 여자인데 소개받는 남자들 스펙 장난 아니라서 소개팅 나갈 때마다 주눅이 든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나요? 많아요. 실제로 본인이 네. 외모가 좋으면 네. 프로필이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 한마디로 나이가 어리고 그쵸. 이쁘신 분인데 음. 너무 후덜덜한 분이 그 정도로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막 하면 괜찮으니까 만나시라고 어. 하죠. 사실 남자분들 프로필 좋은 분들은 너무 많아요. 남자분도 그렇게 널렸어요? 너무 많아요. 프로필 좋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 현타 와요. 왜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왜 그럼 여자분들은요? 프로필이 좋다는 기준은 남자분들은 프로필이 좋으면 저희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자분들은 프로필이 좋다는 기준 안에 이게 자산도 많고 학력도 좋고 막 집안도 좋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더 나은 남자를 원하니까. 뭔가 조금 확실하네요. 그냥 남자는 어쨌든 뭔가 외모 좀 있고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학력이라든가 자산이 좀 많으면 확실히 위로 올라가는 좋죠. 거고 여성분은 외모와 나이가 올라가면 이제 근데 올라가는 거고. 자기가 프로필이 너무 좋은데 네. 외모만 볼게요. 해주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분들 가끔 있지만 거의 없다. 이거 되게 공감되는 지금 인터뷰하면서 공감되는 댓글인데 결혼 정보회사의 포인트는 나보다 상위 레벨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수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하면 돼. 진짜 저게 네. 이게 정답 결혼정보회사 같은 거네요.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제발 요 기준이면 네. 세상에 결혼정보회사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편하게 만난다. 나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네. 편하게 소개받는 기준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아. 너무 눈이 하늘에 가 있으면 좀 네. 힘들어지죠. 그리고 나이에서도 공감되는 댓글 뭐였냐면 남자는 냉혹한 게 결정사고 여자는 덜 냉혹한 게 결정사이다. 물론 어린 나이 기준. 지금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와닿는데요. 나이가 이제 들수록은 여자한테 냉혹해져요. 들을수록. 나이가 그래서 여기 어린 나이 어릴수록은 여성한테 훨씬 더 간대하고 기준. 나이가 이제 40대 쪽으로 갈수록 여자한테 냉혹해지죠. 어떻게 보면 둘 다한테 별로 안 좋지만 많을수록 여자한테 조금 더 냉혹하다. 조금 더 아니고 훨씬 냉혹한 것 아. 같아요. 그건 아마 뭐 임신과 출산 이런 쪽과 또 그렇죠. 관련되기 대신에 때문인 거겠죠? 어린 여성분들은 훨씬 더 남자분들이 냉혹하잖아요. 어릴 때는. 아.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결국 합치면. 댓글이 너무 직접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ATM기가 되어줄 수 있느냐가 결정사에서 제일 중요함. 아마 이 의미는 현실적인 조금 매너 있는 용어로 바꾸면 자산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남자요? 네. 자산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봉이다. 한마디로 안정적인 직업, 고연봉인데 안정적인 직업을 약간 선호하는 댓글 같아요. 저 댓글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여성분들이 저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건 부정적인 시선, 뭐 결혼정보회사뿐만 아니라 네. 결혼에 대해서 요즘 결혼 왜 하면서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굳이 결혼해서 왜 내가 따박따박 돈을 줘야 되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아래서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너무 그렇진 않다. 행복하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결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뭘 내가 갖추고 상대방의 조건들은 어떤 걸 보는지 확인했다면 어쨌든 우리가 결혼 후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성의 유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탑3 정도 잡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최근에 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게 네.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하버드 뭐 이런 데서 나왔는데, 여자 기준 결혼 전에 중요한 호감을 느끼는 거. 키, 매력적인 이름, 매력적인 이름, 매력적인 이름, 직업, 결국 다 외모와 능력이었어요. 외모와 능력. 한마디로 매력. 결혼 후에는 실제로 그것이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되게 와닿네요. 한마디로 진짜 제일 행복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정말 내가 마지노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최저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것만 뛰어넘는다면 진짜 무조건 성격 보고 결혼해야 행복하다. 사실 이게 정말 모든 그 연구 결과에도 다 나와 있으나 결혼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후에 행복하려면 무조건 성격 봐야죠. 오직 성격, 자기와 잘 맞는 성격.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면 우리나라 이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사실 딴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결혼 전에 매력적인 것들이라고 한 게 외모와 능력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 성격이라는 거는 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부부들이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격 차이로 뭐 이혼을 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결혼 후에 볼 수 있는 거라서 결혼 전에는 어찌 보면 볼래야 볼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 전에 성격까지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성격부터 보고 나머지까지 보는 거면 그 나머지를 조금 더 조율을 할 수 있지만 성격을 마지막에 보는 이 사실 시스템 자체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예선이 프로필 조건이고 결선이 성격이 되는 거를 순위를 사실 바꿔야 결혼까지 가서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뭐 계명대학교 나왔는데 뭐 계명대든 뭐 서울대든 연세대든 이거는 누가 봐도 서울대, 연세대, 계명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연봉도 뭐 5천, 1억, 3억, 10억 누가 봐도 딱 객관적이야. 근데 성격은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너무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밝은 사람을 좋아하겠지만 밝고 개방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개방적인 사람, 아, 나 좀 부담스러운데 전화할 때도 이야기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격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솔직히 사귀기 전에 성격 알 수 있나요? 저는 대충 알 수 있지 거의 90%는 그 사람의 걸 알 수 없다 생각해요. 사귀면서 정말 나랑 맞지 않으면 결혼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 조건이 좋아서 놓치지 못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성격이 좋다 나쁘다는 자기 사람마다 이제 다 상호적인 거니까 다르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 누가 봐도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과 프로필 때문에 만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한번 되돌아봐야죠. 자기의 성격을. 난 정말 잘났어. 프로필 너무 좋아. 근데 과연 성격도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 것인가. 기본적인 인성. 조건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지만 성격도 제발 좀 보자. 성격부터 보자. 또 다른 건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성격이 착하고 뭐 이렇게 내 말 다 잘 들어주고 하는 것과 자존감이 높은 걸로 꼭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결혼정보회사에서 자존감, 확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조금 뭔가 안 와닿는 느낌은 있어요. 사람의 매력에서 자존감과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런 거를 중요하다고 하니까. 결혼정보회사는 어쨌든 바로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해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연애도 잘하고 연애를 잘해서 그 사람과 결혼까지 이어져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우리는 목적이 이제 결혼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이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본인 자존감, 그리고 상대방 자존감,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해서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질문들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자존감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들인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다음 질문도 기다려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결혼 후에도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성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와 연결이 되는데, 키, 외모, 직업, 자산 다 좋아. 근데 성격이 안 좋아. 그럼 절대 만나면 안 되죠. 그럼 100% 불행할 거니까. 그것만 보고 결혼했다 이런 무조건 불행할 거니까 진짜 만나면 안 되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집착하고 의심하는 그런 성격,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은 허영심이 너무 심한 분. 남자는 집착, 의심, 여자는 그래도 그중에서 허영심 쪽. 그리고 늘 외로워하는 사람.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늘 외로움에 있는 분들은 상대방을 정말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허함은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는데 꼭 남자로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다 채워줘요? 남친구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죠. 아, 근데 계속 늘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일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나가면 이제 집착하고 의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잠깐은 채워질 수 있지만, 진짜 그런 부분은 스스로가 채워져야 상대방이 그 다음에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거지. 내가 자꾸 부족한 걸 상대방한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만남을 하게 되면 결국 파고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 질문 좀 파고 좀 들어가면 어떤 여성분들이 좀 외로워하나요? 왜 외로워하죠? 그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사실 집착하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네. 상대방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네. 그게 왜 어디서 뭐 하는지 지금 뭐 하는지 이게 왜 궁금하면 그렇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계속 싹트고 점점 나는 외롭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또 비교를 해요. 외롭지 않으면 사실 비교할 일이 잘 없어요. 세상에 이제 인스타만 계속 보고 있으면 모든 것과 비교를 하게 되지만 자꾸 이제 인스타에 들락날락 SNS 내내 하고 늘 공허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게 결국 다 자존감 문제이지 않을까. 아, 그럼 허영심은요? 허영심도 자존감이죠. 이게 샤넬이라고 칠게요. 이게 왜 이걸로 채우고 싶냐.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네. 자꾸 물질적인 걸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남자친구도 남편도 사실 보여주기용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 사줬어.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사실 자존감이 높으면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적당히 몇 개 정도 사는 것도 그거는 다 괜찮죠. 지나치게 많은 걸 허영심은 결국 사실 지방 가게를 허영심이라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에서 다 사는 건 전혀 허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살 수 있는 거니까. 에르메스 백이 100개가 있던 내가 다 살 수 있는 범위 아니면 그게 전혀 허영이 아닌데 내가 정말 사려면 무리를 해서 그거를 사야 하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끊이지 않는다면 그게 허영이죠. 그렇죠. 그럼 집착과 의심은요? 이게 좀 남자들이 좀 더 여자를 집착하나요? 아니면 여자분들이 남자를 더 집착하나요? 보면 연락에 집착하는 건 여성분들이 훨씬 많고요. 연락이 집착, 왜 연락이 없어? 왜 연락이 없어를 말도 안 해요. 어떡해. 연락이 안 오는지에 대한 의심과 이제 집착이 시작되는 거지. 예, 그래 놓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요. 짜증내요. 이제 연락 왔으니까. 힘들다. 그렇죠. 말만 들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20대 때부터 다 해보셨을 텐데. 근데 남성분들도 가끔 저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던데 결국 저거는 그냥 전 모든 문제가 다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여자친구한테 집착을 할 이유가 딴 남자를 만날까봐 집착하는 거잖아요. 뭐 간혹 정말 그 과거에 그런 분들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성이나 남성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좀 많이 끼를 흘리고 다니는 그러면 사실 조금 의심할 만한 원인을 제공한 거지. 한 건데 그게 과하면 과하면 안 되지. 헤어져야지. 그걸 왜 의심하고 앉았냐. 정말 막상 헤어져야 될 경우가 왔을 때는 못 헤어지고 저렇게 빠져들면서 상대를 탓하는데 상대를 탓할 게 아니라 저 때는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 봐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랑 아니죠. 정이라는 게 정이지. 이게 그렇게 손쉽게 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중국의 그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늠하게 하는가. 제가 사랑과 이런 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인데, 사랑하고 정이 붙고 나면 사실 그게 많은 것들이 무색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망칠 정도로 이게 감정이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하셔야 한다. 여기 이거 힘들 때 여기 잘라야 되는데 아니면 정말 타고 올라와서 지금 나 좀 팔 잘라야 되고 빨리 이걸 왜 자르세요? 카드 치세요? 아니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요 정도 힘들 때 여기서 빨리 이제 우리가 물렸을 때 여기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고 이거 아까워하면 계속 이제 여기 타고 올라오잖아요. 정말 전염돼요. 주식에서도 계좌가 다 잘랐을 때 손절 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20대, 30대, 40대 이 나이대에 따라서 또 결혼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보는 것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이성을 보는 게 20대 때랑 30대 때, 40대 때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보면 20대 때는 외모도 보지만 학교, 왜냐면 대학을 갔으니까 학교를 좀 많이 보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30대 때는 이성의 직업, 연봉 보는 것 같고, 40대에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든 자산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나이대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거? 어떤 의미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결국 보는 건 다 사람마다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비중이 좀 차이가 나지 않나. 남성분들이 30대에서 외모 안 보나요? 40대에서 외모 안 보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자는
아마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시대와 나이대를 무너뜨리고 딱 보는 거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쁜 여자.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예쁜 여자. 네. 이게 사실 1번이라서 그게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하나 차이가 있다면 남성분들이 20대 때는 연상 좋아요 라고 해요. 연상을 그렇죠. 오히려 좋아해요. 네. 30대 때는 그 말을 안 하죠. 안 해요? 안 하죠. 한 명도 못 받고 40대 때는 연하만 좋아하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여성은 네. 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네. 여성이 고정. 20대나 아. 30대나 40대나 그건 것 같아서. 남자들은 이제 여자 보는 눈이 나이는 늘 고정. 네, 나이는 늘 고정. 내 네. 기준의 예쁜 여성. 이것도 네. 늘 고정인데 차이가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예쁘기만 한 여성은 못 만납니다. 라고 하는 게 확실히 늘어난다. 정확하십니다. 그럼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좀 점차 늘어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를 피곤하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 말을 정말 피곤하게 한다는 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집착과 허영,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네. 성격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나봤으니까. 남성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상형이 낮아지는 것 같고요. 아, 굳이 진짜요? 치자면 따지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 같고, 더 까다로워지시는 분들은 잘 못 봤어요. 지금 이제 반대가 궁금합니다. 여성분들은 더 높아지죠. 더 높아진다고요? 왜냐하면 왜요? 본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계속 원하는데 나는 네. 나이가 들고는 있지만 프로필적으로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계속 여성도 아. 성장을 하니까 나도 능력이 더 많아지니까 그때 만났던 남자보다는 더 좋은. 한마디로 지금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급과 연봉과 뭐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자기보다 잘나는 남자분이 있을 텐데 그분은 나이가 어린 여자를 좋아해버리는. 왜냐면 이분은 프로필을 이제 보지 않고 다른 기준들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약간 미스매칭이란 게. 그렇게 되는 게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격은 옛날부터 봤지만 네. 어릴 때는 나한테만 잘하고 막 어. 나한테 헌신하고 이런 어. 남자면 만났어요. 근데 나이가 어. 들면 안 만나거든요. 그렇기만 하다고 해서 진짜? 만나진 않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좀 뭐 어떤 것들이 늘어나죠? 그래도 결혼해서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여유. 이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아. 보게 되고, 외모는 뭐 보는 사람이나 안 보는 사람이나 그런 거 없이 다 뭐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보는 사람 다 보고 안 보는 사람 안 보고. 그럼 요거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외모인 것 같은데, 남자들이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는 사실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잘생긴 남자 찾는다, 뭐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남자보다는 훨씬 적게 하잖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잘생기기만 한 남자를 좋아하진 않는다, 이 말이겠죠. 남성은 예쁘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잘생기기만 해도 좋아요 하는 분들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외모를 엄청 본다기보다 네.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외모가 너무 안 되면 못 만나겠다 하면서 이제 외모까지 뭐까지 이렇게 다 봐요. 여성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눈이 높아요. 그 종합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선택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남성분들은 자기가 보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딱딱. 근데 여성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 그 중에서 이제 네. 조금 뭐를 덜 보고 뭘 더 보고 이게 네. 들어가는 거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보면 결정사 대표님 입장에서는 여성 고객이 케어하는 부분이 더 많겠네요. 남성분들은 좋아하는 것들이 딱 몇 가지로 압축되니까. 근데 또 이게 왜요? 막상 소개가 전에는 네. 다 봐요. 네. 근데 또 막상 소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릴 때 보던 것처럼 정말 상황이 역전되듯이 여성분들은 남자가 결국에는 다정하고 자기한테 잘하면 처음에는 안 하다가도 넘어가지면 나중에. 넘어가요. 아. 근데 남성분들은 자기 기준에서 외모가 호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해도 안 넘어가. 절대 안 돼요. 그 기준이 낮아지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 옛날에 저희 주변 지인들 사례를 봐도 남자가 자기 노 했는데 다시 예스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근데 여성분들은 처음에 계속 노하다 나중에 예스로 바뀐 케이스가 꽤 많더라고요. 저희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처음에 여성분들이 절대로 이분 안 만날 거예요. 막 했어. 근데 매칭 매니저분이 아무리 봐도 이게 잘 어울릴 것 같다. 두 분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셔라 해서 만났는데도 시큰둥했어요. 근데 남성분이 여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결혼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 네, 그래서 시작은 여성들이 훨씬 따져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욕먹는 거예요, 사실. 다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뿅 하고 이 하트가 씌이는 순간 여성분들은 나머지 걸 다 안 봐요. 그게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고 남성분들은 뿅 하는 기준이 낮지만 그 뿅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다가와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모두의 지인, 여기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다 해주시네요. 뭔가 빼는 게 없네. 그게 사실이니까. 여기 유튜브 채널 사시잖아요. 왜 구독자가 많은지 알겠어요. 뭐 무슨 소리 하세요. 정말 끝도 못 따라가는데.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아, 네. 자, 그럼 연애, 결혼, 원하는 스타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로 결혼도 다르게 하는지는 솔직히 좀 궁금해요. 연애는 어쨌든 결혼은 현실인데 연애는 약간 좀 더 이상에 가깝다면 관계없이 연애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으로 좀 더 가는 느낌이 저는 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의 기준을 잘 모르겠고요. 연애해야 결혼하는데 그쵸. 뭐 나눠서 하진 않고 가끔 그런 거 봤어요. 여성분이 연애라면 오히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자기는 나이 차이 나는 남자가 좋대요. 연애면 만나겠는데 부모님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셔서 결혼을 어차피 못할 거니까 소개를 안 받을래요. 뭐 이런 거. 자기는 좋아하지만 결국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혼은 못하겠다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 남자를 처음부터 만나서 연애하고 싶다. 이렇게 나중 되면 조금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지. 그쵸. 이게 아까 아무리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예쁘기만 한 여자와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딴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성격과 지혜. 이걸 반드시 보는 것 같아요. 현명한 여자인지. 갑자기 1시간 인터뷰 내내 하다가 나오지 갑자기 지혜로. 지혜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웬 지혜죠? 결혼할 때 막상 남성분들이 좀 가끔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프로필이 너무 좋은 남성분들 많다. 이랬잖아요. 아주 궁금해요. 진짜 프로필 좋은 남자 예시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프로필 좋은 거예요? 어차피 그분 실명 나가는 거 아니니까. 실명 나가는 거 아니죠. 어차피 누군지 모르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있어서 정말 와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있다. 한 3명 정도. 3명 정도? 네. 한 분은 자, 본인 키 181. 좋아요. 181. 해외에서 명문대학교 나오셨고 명문대. 집안 자산 3천억 이상 있으시고 3천억. 본인 자산 저희한테 인증하신 것만 1,300억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1,300억. 본인 자산. 네네. 본인 사업 운영하고 계시고 부모님이 당연히 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외모 되게 멋있어요. 저 이분은 친구 지내는 여분 한 분.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것만 얘기해드리면 본인 직업은 사업가인가요? 사업가. 사업가십니다. 이거는 완전 그냥 탑이네요. 그쵸. 싫다고 한 여성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제가 자산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외모와 성격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다는 게 그렇게 잘 웃어. 말을 하면서 이게 계속 싹싹 웃는데 어머 정말 상담하면서 이렇게 빠져들어가겠더라고요. 진짜요? 나머지 또 2명 정도. 한 분은 키 185 넘는 것 같아요. 그분은 185 넘는데 40. 서울대 법대 이제 출신의 40S 하신 현직 변호사분인데 당연히 김현장이 있겠네. 김현장은 아니고 본인 거죠. 집안도 되게 서울에서 강남에서 쭉 사셨고 인물 너무 잘생겼어요. 딱 느껴지는 건 그거네요. 뭔가 자산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외모 좋아. 그쵸. 성격 좋으면 끝. 그러니까 약간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선천적인 게 이미 다 너무 좋네. 선천적인 사실 거. 외모는 선천적인 거잖아요. 가꾸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자산도 사실 집에서 선천적으로 받은 거잖아. 그쵸. 그렇게 돼버리는구나. 그게 참 어쨌든 뭐 탑이니까. 그쵸. 저기 진짜 정말 뛰어난 분 말씀하시는 이제 반대편도 봐야죠. 여성분들 탑 2명 정도. 일단 외모가 정말 예쁜데 진짜 예쁘신데 거의 이제 20대 초반이시고 20대 초반에 인서울 명문대 완전 다니고 있으시고 학생이네 학생. 학생이에요. 학생이고 20대 초반에 당연히 집안 자산 또 몇백억 있으시죠. 거기는 또 제약회사 대표. 뭐 제약회사도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성격이 일단 너무 좋아요. 와, 아니 근데 이분은 아직 나이도 젊고 배경도 좋은데 왜 벌써 손을 보러 나왔죠? 친구가 결혼을 했대요. 너무 그게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였대요. 근데 거긴 나이 차이가 좀 났나 봐요, 친구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 친구가 너무 행복했구나. 또 다른 사례 하면요. 한 분은 이제 그 해외에서 다 이제 거기 똑같아요. 비슷해요. 해외 명문대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모델인 줄 알았어요. 모델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지금 의사분. 대대 손손 의사더라고요, 그 집은. 다 뭐 날 때부터 다 네, 맞아요. 금빛이 아주.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다 타고난 집안, 외모
타고난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모든 네. 타고난 집에서 다 공부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본인의 또 노력인 거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너무 많다고 했는 건 정말 이게 탑3 막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이렇지 않더라도 정말 평범한 학교를 나와서 본인이 사업해서 성공해서 자산 다 이뤄 놓으시고 그럼요. 열심히 운동해서 몸 다 만들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다. 많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혼 전에도 중요하고 결혼 후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성격이라 했잖아요. 만나보신 회원분 가운데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따지는 그 조건은 좀 낮아.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뭐 그 조건이 낮지만 엄청 별로인 것까지는 아닌데 성격이 진짜 너무 압도적으로 능력치가 좋은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결혼을 잘 막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은 눈높이가 좀 낮은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다른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런 케이스는 과연 좀 있는지. 제가 이 말 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진짜 성격 네. 진짜 좋은 분이 요 마지막 한 분 더 있는 분이 성격이 제일 좋았어요. 남성분인데 남성분 그분 성격이 진짜 얼마나 좋으시냐면 거기도 막 집 앉아서 막 천덕대 있고 이런데 여성분들이 다 이제 만나면 결혼하기엔 이분이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집안이 좋아서 부담스러워요 라고 오히려 하셨어요. 그 여성분들은. 그분은 정말 자랑과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진짜 그 성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거기 성격이 진짜 제일 좋아. 그래서 막 내가 아까 또 저기 다른 대표님한테도 막 얘기했는데 정말 너무 나랑 결혼하자 하고 싶을 만큼 성격이 정말 좋다. 그럼 그렇게 말하지? 라고 장난치는데 어려요. 한참 어려요. 그럼 그 케이스 말고요. 케이스 말고. 일반적인 조건은 조금 떨어지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서 다른 고객들한테 막 엄청난 매력을 이끌고 하는 사람인 케이스는 여성분 그래서 결혼하신 분 있어요. 여성분 있어요. 2명의 여성분을 프로필을 보내드렸어요. 남성분한테. 남성분이 프로필로만 봤을 때는 A 여성분이 더 좋습니다. B분은 제 이상형 아니에요 라고 했거든요. 외모는 이제 B가 아니었다. 프로필도 이 A가 더 좋았다 해서 만났는데 F터 B분한테 해서 잘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남성분들 만나면 다들 하나같이 말했던 게 외모가 진짜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또 보고 싶어요. 라고 다 F터 싹 다 받았어요. 네, 그분은 도대체 어떤 성격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의 롤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은 일반인들 여성분이잖아요. 네. 밝고 긍정적이고 리액션 정말 좋아요. 일단 부정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뭐만 해도 정말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구나 좋아요. 리액션이 진짜 좋고 저도 만나서 대화하면 진짜 기분 좋아져요. 밝고 긍정적이고 리액션 좋은 여자를 잘 남자들은 웃고. 좋아할 확률이 높다. 네. 혹시 그럼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성격은 좀 있나요? 있죠. 일단은 긍정적인 건데 어. 여성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너무 밝고 너무 막 이러면 여성분들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막 너무 밝아서 막 깨발랄한 그런 성격을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무게감이 있지는 않더라도 네. 조금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더글로리의 하도영 같은 캐릭터인가요? 너무 근데 무뚝뚝한데 멋있죠. 너무 멋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 송혜교 남자친구? 그쵸. 그런 성격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정한 거. 다정다감하고 챙겨주면 그 결혼까지 간다니까요. 자, 지금 더글로리 얘기 나와서 근데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자, 남자가 봅시다. 주여정, 그다음에 전재준, 하도영, 손명호 있어요. 네. 외모랑 성격만 보겠습니다. 외모랑 성격. 외모랑 성격은 우리가 영상 보면 다 나오니까. 성격이 다 이상하잖아. 그치. 성격은 다 이상하고. 성격은 한 명 빼고 다 이상하잖아. 남자 외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들의 외모는 누군가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외모요. 네, 외모만. 사실은 다 잘생겼죠. 다 너무 잘생겨서 이거 그냥 다 스타일. 네, 한 명만 골라주세요. 하도영 아닐까요? 역시 하도영. 네, 외모도. 왜냐면 지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좀 무뚝뚝한 건 별로였지만 외모는 여기가 제일 제 스타일인 거죠. 4분 중에. 그렇게 치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요. 요 분이시지만 주여정. 네. 어린 여성분들은 전재준 왜? 좋아하지 그 이유는 않을까? 뭐예요? 섹시하잖아요. 어린 그렇죠. 여성분들은. 뭔가 섹시한 느낌이 있어, 남잔데. 자, 이분 너무 멋있지만 지금 요 3분에 비해서 캐릭터상 손명호는 너무 뭔가 나쁜 사람 같이 네. 나왔어, 화면에서. 자, 그러면 여성입니다. 문동훈, 박연진, 이제 최정, 이사라. 어떤 여자를 남자들이 좋아하나요? 외모만 봤을 때. 외모만 봤을 때 뭐 할 거 없잖아요, 여기. 그쵸. 그 외모만 봤을 때는 근데 이 캐릭터상으로는 박연진이죠. 캐릭터는 여기 왜냐면 너무 수수하고 네. 너무 분위기도 늘 다크하고 늘 까만 머리 이렇게 해서 그쵸, 있고 그쵸. 그냥 송혜교 씨가 너무 예쁜 거지. 송이가 이쁜 거지, 거기 그 캐릭터의 캐릭터가 문동훈은 사실은 예쁘진 굉장히 않죠. 어둡니까. 너무 어둡죠. 이제 박연진. 그렇죠. 캐릭터상으로는 네. 화려하고 예쁘고 밝고 막 이래 네. 보이잖아요. 얼핏 맞아, 보면. 맞아. 그 진면모를 보면 이제 스포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좀 이번에 실전 질문 좀 드려보면 선자리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쵸? 선자리와 소개팅 미팅의 차이는 뭐예요? 저 사실 소개팅 미팅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20대는 뭐 미팅이고 30대는 소개팅이고 40대는 선 아닐까요? 뭐 이게 딱히 있겠어요. 그런 것보다 좋으면 만나다가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애초에 가정을 하고 받으면 저는 선인 것 같고요. 네. 결혼 생각까지 하고 만나는 건 선이지 않나. 그리고 가볍게 받는 게 소개팅이고, 그리고 뭐 단체로 이렇게 여러 명과 만나면 미팅이죠. 그럼 당연히 이제 선자리가 사실 나머지 두 개의 자리보다 훨씬 무겁고 진중한 건 확실하잖아요. 가볍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럼 의상룩은 뭐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의상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네. 누가 봐도 뭐야 하는 의상들을 가끔 입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슬리퍼 신고 후드티 입고 이런 것만 아니면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가끔 너무 격식 차려서 막 정말 타이 꽝 졸라매고 뭐 정말 조끼까지 입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대방은 너무 캐주얼하게 나와버리면 이게 부담스럽지. 좀 많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이대에 맞게 어울리는 의상을 입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소개팅이나 미팅 나가도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첫 대화 주제랑 그다음에 대화를 이끌어가는 건데 네. 선자리는 대화가 진짜 더 훨씬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이거 물꼬를 트고 하나요? 대화 시작하는 건 다 똑같은 거라서 그런가요? 네, 뭐 가장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날씨와 장소 이야기고요. 오신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뭐 아니면 차 많이 막혔는데 괜찮으셨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날씨 지금 오늘 또 이제 봄이잖아요. 좋아졌다. 엊그제까지 추웠는데 날씨 참 좋네요. 라고 시작해도 되고 이게 그렇죠. 정말 시작은 어떤 자리든 똑같은 것 같아요. 작가님 저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오신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소개팅 미팅 같은 거 해보고 주변 사례들 보면 첫 질문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앉았을 때 이미 서로에 대한 한 3초, 10초 만에 특히 남자는 여자가 시간이 더 짧게 하는 5초 만에 이미 결정을 내리고 여성분들도 좀 이따 결정을 내려서 그렇죠. 이게 상대방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후순위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한 70%는 차지하는 것 같고요. 첫 인상. 첫 대화가 아니고 첫 인상. 맞아. 근데 거기서 플러스를 주려면 성격적으로 정말 대화가 너무 재밌게 되면 확 이걸 뒤집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밋밋한 대화로 끝날 거라면 첫 인상이 그냥 완전히 좌우하는 게 돼버리는 건데 가끔 이제 인상이 무뚝뚝한 분들이 또 있어요. 차가운 인상이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제 시작부터 예쁘건 그렇죠. 잘생기건 그렇죠. 좀 무섭다. 자, 그럼 절대 좀 금지해야 할 질문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는 선자리에 뭐가 있어요? 제발 지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각. 진짜 이거 중요한데 한 5분 지각도 안 되는 건가요?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다. 안 된다는 건 없어요. 1시간 늦어도 상대방 기다려주면 괜찮은데 꼭 제가 지금 차가 막혀서 서울에서 차 안 막힌 데가 어디 있어. 안 막힌 시간이 어디 있어. 새벽 3시에 소개팅 하지 않고서야. 차라리 내가 30분 전에 도착한다라고 생각하고 오셔야 겨우 정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진짜 상대방 기분 안 좋아진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프로필 좋아서 만나기로 해도 처음에 딱 그렇게 하면 둘 다 늦으면 괜찮은데 꼭 한 사람이 일찍 오면 한 사람이 늦잖아요. 절대 안 하시면 좋고 그럴수록 여성이 일찍 와 있으면 남성분이 하고 이제 약간의 플러스가 되죠. 오히려 반전으로 그렇게 되고 여성분이 대부분 좀 늦으신 편인데 거기서 남성분이 한참 늦어버린다 이러면 여성은 이제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경우에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일찍 가서 주말에 좋은 장소 같은 경우에는 꽉 차서 자리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미리 가서 자리까지 잡아 놓으면 너무 좋은 이게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는 완전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완전 마이너스라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 말아야 될 질문으로 따지면 제발 이제 첫 만남에서 그놈의 경제관념을 첫 만남에서 얘기는 아직 안 하셨으면 좋겠다. 경제관념 어떤 거야? 뭐 돈 얼마 모으셨어요? 그걸 해요? 사람 가끔 있어요. 정말 대체 왜? 그리고 부동산 투자 요새 얼마나 하고 계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투자 얘기, 뭐 코인 얘기, 뭐 이런 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첫날 좀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2번 볼지 안 볼지 그걸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말 하는 순간 2번 보고 싶지 않아진다. 근데 경제적인 질문은 그러면 남자가 많이 해요, 여자가 많이 해요? 하는 사람이 많이 해요. 그냥 둘 다 많이 해요. 하는 사람 가끔 제가 남자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더 많이 하던데요.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할 말 없어서 꺼내는 건 알겠는데 할 말이 없어도 제발 뭐 연봉 얼마 되세요? 이런 거 진짜 묻는 사람 있어? 했는데 진짜 있더라. 차 뭐 타고 왔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 마라.
자, 그럼 선자리 결국에는 호감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호감, 이게 다른 말로 매력일 수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해서 호감을 살까요? 자, 전날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전날. 우리가 말했잖아요. 네. 만나면 3초 만에 결정이 되신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날 일찍 일어나야 일찍 준비를 해요. 막 대충대충 준비하지 말고 좀 어떤 옷 입고 갈지, 또 뭐 날씨에 따라서 그런 것도 준비를 좀 미리 해 두시고, 그리고 소개팅 늦지 마시고, 네. 나갔을 때는 어차피 내 외모는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내 외모에 그때부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만나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보냐는 거지,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다고 해서 예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멋있게 보이고 싶다고 해서 멋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만나서는 진짜 긍정적인 태도와 리액션, 미소, 인사, 마무리 인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마무리 인사요? 어떤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죠? 아예 뭐 일어나시죠 하고 숭 그냥 진짜? 가버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 있게 네. 행동하시면 그 결과는 서로 마음이 좋게 가면 만남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제발 잘 될 수 있는 만남도 끝내지 마라.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태도로 네. 대화 잘 하시면 어차피 예쁘고 못생기고는 내가 네.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직접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남녀 마음 사로잡는 법, 뭐 흔히 이제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면 꼬시냐, 뭐 꼬시는 방법, 뭘까요? 제 영상에 꼬시는 방법 영상이 있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꼬시려고 하면 못 꼬셔요. 어떤 의미죠?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쵸.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아, 진짜요? 네. 꼬시려고 어떻게 작정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네. 그거 자체의 마음부터가 네. 일단 꼬시는 거에 못 가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즐겁게 해주고 싶다가 되어야 되는데, 네. 꼬시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집중을 하게 돼요. 어떻게 내가 하면 쟤를 꼬실 수 있을까? 자꾸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해서 뭘 하게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남성을 꼬실 때는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꼬신다는 표현이 맞다면 또 보고 싶게 하는 건 재밌게 해줘야 돼요. 남자가 웃겨줘라는 여자를,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반대. 여자가 남자를 재밌게 해주면 된다고요? 외모가 어차피 그거는 내가 꼬실 수 있고 말고는 기준이 이미 끝났잖아요. 이 꼬시는 방법 안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나의 외모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니까. 애매한 상황이라면, 내가 애초에 다가갈 수 없고 그 사람의 이상형과 나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거기는 꼬시는 기준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도 나쁘지 않다의 기준이 들어갔다면 여성이 또 보고 싶어야 남성이 이제 또 애프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즐겁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즐겁게 해준다는 기준이,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건 웃기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자기보다 웃긴 여자 안 좋아해요. 근데 남성이 말에 잘 웃어줘야죠. 그게 리액션. 남자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리액션, 예. 리액션. 그래서 리액션과 계속 긍정적으로 남자의 자신감을 계속 돋아줄 수 있으면 네. 뿌듯하거든요. 집에 가면서. 뿌듯하잖아요. 네. 오늘 괜찮은 여성을 계속 내가 즐겁게 해주고 왔다는 거에 대한 만족. 남자분들에게 계속 나를 만나서 또 만나고 싶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분이 좋아지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자의 리액션이 좋게 반응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남자의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줬어, 뭔가. 소개팅을 할 때도 전 남자분들한테는 그 말 안 하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제발 갔을 때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특히 마음에 들면 더 예쁘게 보이려는 마음은 이미 본인이 거기서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소개팅 즐거웠다 생각하고 가게 만들어줘라. 그래야 애프터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니. 그거는 정말 남자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 입장은 딴 게 더 어필되나요? 여성이 말할 때만 남자가 너무 막 리액션만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정말 다정하고 질문도 좀 많이 해주면 좋고, 다정하게 여성한테. 리드하는 그쵸. 약간 유재석 같은 느낌의. 그럼 유재석밖에 없지만. 자, 이제 출간시 책에서 몇 가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남자들이 그럼 가장 원하는, 아까 전에 이제 어리고 이쁜 여자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최대한? 거기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네. 거울을 봐라라고 합니다. 외모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 외모가 안 돼도 되는데요. 네. 외모가 되면 좋으니까. 외모는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린들 결정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프로필은 능력과 자기 직업, 학력, 자산, 외모, 이것들이라고 하면 키는 클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렇죠. 키는 클 수 없고요. 클수 학교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와서. 없죠. 다시 가면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네.
연봉 갑자기 올라갈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외모는 올릴 수 있어요. 단기간에. 단기간 어느 정도. 근데 그걸 안 하고 나머지 것들을 탓하면서 나는 안 돼, 글렀어. 여자들은 이런 남자만 좋아해. 라고 네. 하는데 다정한 성격과 그래도 반듯한 외모는 네. 관리로 가능하다. 혹시 그리고 책에서도 남자친구가 있는 30대 여자들의 대착각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 이건 뭐 어떤 거예요? 그거 실화로 제 친구랑 한 2시간 동안 제가 통화를 하고 바로 네. 그 다음날 바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아침에 쭉쭉쭉쭉 적고 영상을 바로 찍었는데 능력이 어마어마한 아니면 외모가 엄청 뛰어난데 나보다 조금 프로필상으로 누가 봐도 내가 아깝다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거는 나쁘지 않은 남자, 나랑 비슷한 남자 혹은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그 남자의 프로필이 더 좋다. 네. 뭐 이런 경우에 근데 결혼을 걔랑 하면 네. 이런 점들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데 네. 근데 걔랑 결혼할 수 있을지 결혼하자고 했어? 내가 물어봤어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걔 결혼하자고 너한테 안 했잖아. 왜 고민해? 결혼하자고 아직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괜히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 조금 뭐가 안 좋을 것 같고 뭐는 안 좋을 것 같고 나는 결혼이 조금 아직은 하고 싶진 않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결혼하자고 하면 그때 걱정해도 되는데 걱정을 하더라. 왜 그 걱정하는 거죠? 그 걱정하고 싶으니까. 사실 결혼하고 싶으니까. 솔직히 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진실을 파헤치는 기분이군요. 그래서 하자고 아직 안 했는데 왜 걱정하지? 근데 결혼하자고 당장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 영상을 제가 2020년에 찍었거든요. 네. 지금 2023년이에요. 네. 아직 그 남자친구랑 만나고 결혼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사실 이거예요. 이거는 후드를 패려고 만든 네. 영상도 아니고 왜 그 걱정을 하고 있어? 네. 즐겁게 연애만 하면 되지. 하자고 하면 그때 고민해보면 되지. 이게 메인이었어요. 그러면 좀 괜찮은 남자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여성분들의 특징이 있나요? 꼭 나쁜 남자들 만나는 케이스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네. 나쁜 남자들만 만나는 여성분들은 네. 하나같이 하나같이. 안 헤어지니까 만나는 거예요, 계속. 보통은 헤어지지 못해서 그런 네. 거고요. 그리고 사실 무조건 그 나쁜 남자라는 기준의 그 나쁜 남자들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건 맞죠. 근데 그런 점들 발견하면 바로 헤어지면 되는데 가끔 멀쩡한 남자도 가끔 나쁘게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장 큰 특징은 남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남자 바람 피우게 하는 여자들의 특징을 제가 말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말한 게 남자 무시하는 여자. 매사에 그냥 다 무시하면 남자는 대우받고 싶어 하잖아요. 아까도 그렇죠. 소개팅에서도 막 이렇게 자존감 올려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우받고 싶은 그런 본능인데 이게 무시를 한다는 건 어디 가서 대우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무시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했었고 허영심 있고 늘 외로워하고 집착하고 이런 거 똑같이 앞에서 만나면 안 되는 여자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만나는 남자가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저는 좀 단순한 것 같은 게 이제 여자를 행복하게 위해서는 뭐 사랑도 주고 해야 되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면 남자는 그냥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자기가 최고야 이러면 남자는 그냥 끝이야.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작하기 전에는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근데 딱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게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 최고. 남자는 되게 단순한 동물 같다라는. 자, 그럼 무조건 생각나는 여자의 공통점도 있다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보고 계속 예쁘게 웃어준 여자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여기서 좀 핵심 포인트는 웃어준 여자가 아니라 예쁘게라는 것 같은데. 앞에 그냥 예쁘게가 이게 사실 이쁜 여자가 웃어줘야 해. 그 뜻 아닌가요? 이거 자세히 파헤치면. 예쁜 여자가 웃지 않아도 웃는 게 예쁜 여자들이 있어요. 있죠. 네, 예뻐도 안 웃는 게 안 예쁜 여자들도 있고. 뭐 있긴 한데 어쨌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쁜 분이 자꾸 웃는 것도. 생각나는 여자는 가만히 있다가 해벌레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여자에게 즐거움을 줬다라고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여자. 결국 예쁜 걸로 가버려. 지금 오늘 이제 벌써 1시간 반 정도 인터뷰 했는데 결혼 시장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이 세상에서 나이와 외모와 그 다음에 뭐 경제력과 학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깨닫게 되네요. 결혼하면 후회 안 하면 후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결혼 꼭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후회일 수 있고 해도 후회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안 하면 선택지가 계속 안 하는 건데 하면 내가 돌아오면 되잖아. 맞아. 선택지가 어쨌든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 안 하나 그건 정말 선택인데 과연 정말 안 한다는 건가 맞니? 를 질문하고 싶고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하고 그쵸. 싶으신 거예요? 했다가 정말 작가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다시 만약 이게 생활이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하면 끝을 내면 되는 거고 한 번도 하지 않고 결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안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뭐 하나 안 하나 그건 본인 선택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해보고 안 좋으면 돌아오면 되지 않나? 이 생각? 네. 여기 결혼정보에서 대표님은 굉장히 독서를 많이 날리신. 사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 뭘 자, 하는 거야. 그럼 결혼 생활 잘하는 법,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 진짜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많은 커플도 어쨌든 결혼시켜 보셨으니까 그 이후에도 뭐 연락할 일이든 뭐 우연찮게라도 마주칠 일이 있을 테니까요. 내려놓음. 내려놓음. 뭘 내려놔야 되죠? 기대. 그거만 내려놓으면 모든 게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요. 너무 많은 기대를 다들 하고 있어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생각도 들고 막 다 내려놓고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막 바라지 말고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기대를 하지 말고 배려를 많이 해주면 결혼 생활에서 주변 친구들 중에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은 큰 욕심 없이 다들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만족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에서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약간 이제 배려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자신을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하겠다라는 마음, 그게 남자들 여자 똑같이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공감하세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희생이라고 하면 결국 그걸 약간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중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희생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단어를 바꿔서 배려가. 왜냐면 그게 사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 결혼 생활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 좋으라고 내가 이걸 해줬다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무조건 불만이 생기고 바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저도 오늘부터 단어를 배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뭐 돌아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결혼일 텐데 결혼 전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 하나 정도 있다면 뭘까요? 무조건 이제 결혼 전에는 외모 이런 거 아니고 가치관, 종교, 그리고 경제관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갈등 해결 방식, 그리고 뭐 자녀관 이런 것도 맞아야겠죠. 그래야 결혼까지 이어져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헤어지지는 않으니까 갈등 해결 방식이라는 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갈등은 무조건 일어나거든요. 맞아. 갈등이 안 일어나는 거를 바라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스스로 열받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제 상대방과 해결을 해 갈 것인가. 한 명은 대화로 해야 되는데 한 명은 대화하기 싫어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일단 잘 맞춰보고 결혼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다 괜찮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종교 때문에 안 맞아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종교가 다르면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걸 상대방을 어디까지 배려해 줄 것인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데 상대는 절대로 안 간다. 이건 사실 무조건 맞지 않는 거고, 자녀관도 꼭 맞춰서 해야죠. 나중에 생각해 볼 게는 없어요. 결국 그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이제 결혼까지 가야 그 부분 때문에 불행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갈등 방식이 되게 와닿는 게 제가 이제 결혼, 뭐 연애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옛날에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혼하신 분들의 사례를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분석한 건 조금 다른 거예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인해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대화인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맞아요. 이혼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 대화 안 하는 커플이 그렇죠. 헤어지는 것도 권태기라는 게 오고 이별을 하잖아요. 갑자기 오늘 너무 좋아하는데 내일 헤어져. 이건 아니니까. 그런 거 없죠. 다 곡선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둘의 대화가 사라지게 되는 그 시점이 오고 나서 이제 결국 이별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별. 지금 부부는 왜 이혼한다고 생각하세요? 이혼 사유 한 탑3 정도 꼽는다면 탑3 첫 번째 의사소통 부족. 소통 부족, 대화. 소통 부족. 두 번째는 태도죠.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태도. 전에는 상대방으로 대해줬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족이 나랑 동일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예의도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 그런 거 없고, 세 번째는 외도. 외도. 뭔가 성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불륜.
왜 외도를 할까요? 대화가 안 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나를 무시하고 재미가 없고 이러니까. 제가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분이 콘텐츠 몇 번 찍었었는데 네네네. 그분이 했던 이제 이혼 사유 탑5 안에서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 성격 차이 다른 말로 성적 차이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성격이 안 맞게 되면 무언가 이제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결혼을 결심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그 부분이 안 맞다는. 근데 이제 뭐 딴 것들이 좋아서 이제 뭐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게 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결혼한 이후에는 뭐 사실 연애 때처럼 그렇게 막 스킨십 많이 하고 하진 않으니까 거기서 뭐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든 상대방한테 매력이 네. 느껴지지 않으니 성격도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거고 성적으로도 매력을 못 느끼는 거고 그렇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결국 그래서 외모 관리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남자 여자 똑같이 그거는. 똑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경제력은요? 경제력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 대비해서 한국의 시대에서도 뭐 돈이 훨씬 중요해진 세상이 되긴 했잖아요. 특히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 막 일어나고 하면서 재테크도 되게 중요해지고 했는데, 돈이 결혼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제력 같은 게 많이 올라오긴 했나요? 뭐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좋은데 막상 이혼에 대한 얘기라고 가자면 돈이 정말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가 그 돈이 사라지면 사실 그 부분은 어쨌든 내가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뭐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원래 없었는데 계속 없다고 이혼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그럴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서 살아보니까 안 되겠다는 막상 많이 없을 것 같고, 막 큰 기대를 가지고 막 다 해줄 것처럼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개털이더라 뭐 이러면 그거는 이제 이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 3년 만에 오랜만에 지금 개털이라는 단어 좀 들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시는 단어인가 봐요. 저도 오랜만에 말하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다고요? 확실합니까? 네.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그러면 조건을 어쨌든 대부분 일반적인 소개팅 미팅보다는 확실히 조건을 맞춘 거는 확실하잖아요. 맞춰서 만나는 거 그렇죠.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케이스는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 이혼을 했다고 보세요? 근데 그게요, 이혼하고 나서 저희한테 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이혼했는데요 하면서 네. 이제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이혼하더라도 같은 결혼정보회사를 재등록하진 않을. 근데 들은 사례는 있으니까. 상대방이 거짓말. 거짓말. 딱 한 커플을 봤거든요. 어떤 거짓말이 거짓말했길래? 그냥 매사에 계속 거짓말을 해서요. 도저히 이게 생활이 안 된다. 실제로 들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일상생활의 거짓말. 처음에 뭐 예를 들면 결정사에 제출한 서류에도 막 위조가 있는 아니요, 거. 그건 아니었고 그건 아니었고. 정말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거짓말. 그럼 결혼은 좀 행복해진 사람이랑 좀 불행해진 사람은 뭘로 나뉘는 것 같으세요? 이건 사실 주변에서도 이제 사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만족.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결혼 생활도 만족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은 네. 비교하지 않고 네. 솔직히 말하면 SNS 안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완전 진짜 딱 하나를 표현하자면. 특히 인스타그램이겠죠. 네. 그거에 막 정말 화려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네. 인스타를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행복한데 인스타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런 친구들 말고는 결국 비교하면서 불행해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SNS 끊으시면 돼요. SNS 때문에 보면서 짜증나는 마음이 생기시면. 친구 중에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은 막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꼭 그게 막 되게 잘 살지 않더라도. 대부분 SNS 끊으라는 의미는 이제 좀 비교를 안 해야지. 비교를 하는 순간 만족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걔랑 비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참 이 현대 시대에 살면서 비교를 안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 쉽지 않은 걸 해야죠. 자, 오늘 이제 결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결혼은 우리 인간 사람에게 대표님이 보셨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래서 뭐 홀홀 단신, 혼자 태어나 혼자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평생 살면서 짧다면 짧은데 우리 지금 정말 까딱하다가는 다 100세까지 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30대, 40대라고 해도 지금 산 것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넷플릭스 보고 뭐 유튜브만 볼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고, 드라마도 같이 보면 더 재밌고, 맞아요. 이렇게 나의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고 슬픔도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게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건을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 정말 적당히 보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 네. 자, 요즘에는 2030 세대는 뭐 연애, 결혼 이런 것도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뭐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 연애나 결혼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할 수 있다. 네. 결혼하고 싶다면서 언제까지 운명 타령할 거예요. 네, 모두의 지인으로 문의 주세요. 본심을 얘기하시는 모두의 지인에 연락하면 이제 좋은 사람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좋은 사람은 많은데 본인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진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대표님과 촬영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까맣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노랗게 떠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옆에 분이 너무 하얘니까 제가 너무 뭔가 까만 것처럼 보여지네요. 혹시 그 피부색도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뭔가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가요? 어차피 다 이래라 저래라 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혹시 않아요. 까만 남자는 결혼 시장에서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까만 있나요?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면 되죠. 알겠습니다. 아무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현명한 대답을 하시는 모두의 지인. 오늘 만남의 손님은 성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